꿈꾸는 찐이입니다. 지난 편에서 법원 기록 열람을 통해서 소유자인 아버지 댁 주소가 바뀐 것을 확인을 했고, 아버지 댁에 찾아가서 공동현관문이 닫혀 있어 들어갈 수도 없었고, 호출벨을 눌렀지만 그것마저 고장이 나서 아예 컨택을 할 수 없었던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난번 법원 기록 열람을 통해서 알게 된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바로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가평에서 카페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왠지 가게는 항상 열려 있을 것 같고 폐점 시간 전에만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퇴근을 하자마자 바로 가평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전화를 하면서 오늘 영업을 하는지, 영업은 몇 시까지 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끊었어요. 차가 많이 밀렸지만 그래도 폐점까지는 좀 넉넉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또 가다가 문득 그 상가의 주인이 아니라 임차를 줬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게를 가도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전화를 했어요. 혹시 땡땡 사장님 아세요? 라고 전화를 했더니 그런 분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전 주인분이 땡땡 아니셨냐? 그러니까 모르신다는 거예요. 계속 뭔가 이상했지만 일단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폐점 시간까지는 2시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허탕을 치고 이튿날 이번에는 아버지 댁으로 또 찾아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공동현관문에 호출을 누르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누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비켰죠. 따라 들어가기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갈 곳이 3층이었고요. 3층에 도착하자마자 노크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몇 번이나 두드렸는데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간 노트와 펜을 들고 이분께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팁 하나 나갑니다. 제가 간 곳이 3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작은 빌라들은 대부분 제일 위층인 4층이 주인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들을 관리하는 총 책임자인 거죠. 그래서 관리비도 그 4층에다 납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4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냉큼 말을 걸었죠. 여기 4층에 사시는 주인 세대분 맞냐고 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여기 3층 아저씨 댁에 계실 텐데? 여기 밑에 아까 차 있지 않았어요? 차 있으면 계시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응답이 없어서 편지를 쓰려고 하고 있었다. 혹시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없냐? 왜냐면 저는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다. 맞는 말이거든요. 강제 집행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수거를 해서 보관하는 곳에 보관을 하게 되고 그런 비용이 일수를 곱해서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소유자분이 짐 보관비를 다 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런 절차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작정 연락을 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절차들을 좀 알려드리고 좋은 방향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일단 제가 쓰고 있던 편지를 마저 쓰고 그 문틈에 끼워놨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정보를 하나 얻었죠? 밑에 흰 차. 차 앞유리에 보통 뭘 적어놓죠? 전화번호를 적어놓잖아요. 그래서 빨리 쓰고 내려갔죠. 자, 이래서 전화번호를 획득을 했죠. 그리고 채무자와 직접 전화를 하실 때는 낙찰자라고 바로 밝히시는 것보단 그 낙찰자의 대리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더 합의를 보시는데 원만하게 해결이 되세요. 그리고 낙찰자 이름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자 이름인 게 티가 나니까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 받으신 그분은 저희가 원하던 그 소유자분이 아니라 그 분의 친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모 씨가 거주하는 게 아니라 황모 씨 친구의 집인데
황모 씨 그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거주지, 그러니까 집이 없으신 것 같고 거기 뭐 며칠 지내시다가 뭐 또 딴 데 갔다가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 황모 씨도 이 경매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것을 상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 물어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끊었습니다. 뭔가 실타래가 풀리는 듯 하다가도 다시 엉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그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황모 씨는 그 사건 자체가 골치 아프고 잘 모르겠으니 자기의 또 다른 아들, 그러니까 그 사망한 분은 첫째 아들이고 그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랑 통화를 해보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법원 기록 열람을 했을 때 그 사망한 분의 2살 터울 동생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 아들의 연락처를 줄 테니 통화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동생한테 통화를 해서 이러한 상황이고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음 주 언제까지 짐을 비우겠다 라는 이런 희소식을 들려주더래요. 그래서 그때 와, 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돌아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명도를 하면서 느낀 점은 첫 번째, 법원 기록은 무조건 열람을 하자. 두 번째, 인도 명령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입니다. 우리 임장을 갈 때도 그곳을 많이 갈수록 힌트를 얻게 되는 것이 많잖아요. 명도 역시 똑같은 것 같아요. 최대한 채무자랑 접촉을 하려고 제가 많이 시도하고 노력을 하니까 그만큼 결과가 돌아오는 것 같아요. 사실 명도를 다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잖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부딪혀 보시길 바랄게요. 결국은 사람 대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다음 편은 계문하고 아내 상황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저랑 같이 공부하실 거죠? 안녕!